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 이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에 이어 최후 통첩까지 운운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의 위협이 지금 도를 좀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거리 포병대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며 최후 통첩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단위 부대가 공갈 협박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그 국방위원회 성명, 그다음에 3월 23일 날 조평통 중대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거로 보이는데 네. 현재 북한의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대연합부대라는 것은 군단인데 군단이면 몇 군단 그래야 맞는 것이고 그럼 대연합부라도 제7 대연합부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없고 장거리 포병대라는 것도 없습니다. 통상 보면은 자지포 여단 또는 방사파 여단 이렇게 돼 있지 장거리 포병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협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북한 자체가 현재 우리를 공격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요번 그 공갈 협박은 좀 모호하다. 이건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말 그대로 공갈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보면은 화전양면이 아니라 긴장감만 고조시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 내부적인 사정, 그다음에 우리 남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일단 김정은이가 미국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참 훌륭한 지도자다. 그리고 충분히 북한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7차 당대회 때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6차 당대부터 7차 당대까지 지난 36년 동안에 그 경제 성과를 총화해야 되는데 내세울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옛날 1980년도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세우려면 그래도 나이가 이런 그 긴장 국면에서 국가를 지켰다 이런 것을 내세우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포심을 일단 조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북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지원도 좀 해야 된다. 이런 그 정책 전환을 이제 시키고 그러려면은 4.13 총선에서 나름대로 친북적인 인물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시키려는 거고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재 제재에 동참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 동참하는 것을 좀 이렇게 거부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스처를 이제 취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또 연일 또 폭파 영상을 지금 공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타격한 영상을 공개했고 또 미국 워싱턴 DC를 공격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는 또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북한의 실력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고 또 이게 영상 자체가 너무나 조잡합니다. 네. 그걸 이제 편집한 것도 조잡하고 그래서 아마 그 보는 사람들은 네. 공상 과학 영화도 아니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느끼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 좀 관심을 좀 끌어보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12년도 2월 29일 날 2구 합의가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식량 대신에 무슨 영양 과자 이런 걸 주기로 했었어요. 몇십만 도 주기로 했었는데 북한이 갑자기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바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약속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그 이름으로 북한이 뭐라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괴상한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미국 국민들의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뭔가 미국 국무부의 그런 입장을 북한의 태도를 좀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그 괴상한 영화를 만들어내서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거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만 되다 하더라도 카터 미국 대통령이든가 뉴멕시코 주지사 리차드슨이 간다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간 것이 2014년도에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DNI 그 장관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케네스 베하고 이제 2사람을 데리고 왔죠. 전용기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카드가 되는데 현재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그 뭐 몇 사람이 현재 북한에 억류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뭐랄까 이렇게 압박 강도를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게 현재 억류된 몇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북미 간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석방시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관심을 끄는 게요. 이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뭐 고체 연료용 로켓 엔진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개된 영상들을 보고 좀 추측을 해보자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요번에 북한이 그 핵탄두 모형도 들고 나오고 네.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체 연료 로켓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갑자기 그냥 70일 전투하듯이 갑자기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북한이 다른 전 분야에서 70일 전투를 하는데 이 핵미사일 부분에서도 70일 전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핵과학 기술자리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날조해가지고 굉장히 조잡한 상태지만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지는데 현재 북한이 얻은 게 있고 얻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얻은 것은 자기들이 그래도 핵탄두 소형화된 모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 세계가 북한이 저 정도 소형할 능력이 되겠는구나라는 것을 봤다는 측면에서는 얻은 것이고 다만 대기권 재진입체를 보여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노동 미사일 엔진 밑에다가 시커멓게 보이는 내열재를 이제 장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도가 6,000도, 7,000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대기권 재진입 하려면 속도가 음속의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온도가 6,000도에 7,000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노동 미사일 배기 가스 가지고 배기 온도 가지고는 그 정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를 만드는 데 상당히 아직까지 기술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 스스로 잔인한 꼴이 됐고 그다음에 고체 연료 로켓 엔진도 안전 부분도 북한이 실험한 게 1단, 2단, 3단 로켓입니다. 3단 로켓이 이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통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북한이 광명성으로 쐈을 때 1단 로켓은 노동미사일 엔진 4개, 2단 로켓은 노동미사일 엔진, 3단 로켓은 저게 고체 연료인지 액체 연료인지 몰랐어요. 네. 이번에는 그게 액체 연료라는 게 드러났고 이번에 최초로 고체를 실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 기술이 더 뒤떨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미국을 ICBM 쏴서 불바다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ICBM 개발 주장이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네. 미국과 어떻게 좀 접촉을 해보려는 의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북한이 정권 창건일에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네. 최종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고 그래가지고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킨다. 김정은 치하에 만들겠다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럼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거는 그냥 그게 이제 최초의 대미평화협정이 시작되는 게 직접 제의는 1974년도부터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자 주장을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주장하게 된 것은 2014년 작년 2015년부터 다시 이제 평화협정을 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협정을 미국하고 체결하려고 하면 일단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실상 가지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하고 대등하게 앉아가지고 핵감축협정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니까 미군이 나가게 되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시나리오인데 지난 2월 달에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서 미국 국무부에다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미국이 반응을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약속만 해준다면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인애가 제의해도 북한이 스스로 이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좋은데 그걸 나중에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좀 섭섭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이고 현재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현재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의에서 북한의 이 도발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3국이 유엔 제재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3국이 각자 개별 국가 차원의 또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당신들과 어떻게 협조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제재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자꾸 군사적으로 도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 하는 부분을 논의할 것인데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은 협정과 달라서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를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협정 단계를 논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현재 우리 한반도를 볼 수 있는 군사위성을 6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고 있는 게 4개인데 만약에 일본 위성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총 10개 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바다가 넓습니다. 우리가 P3C 대잠 초계기를 1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는데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은 우리가 반쪽밖에 되지 않으니까 일본의 협조를 얻는다면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뭔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기가 네.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현재 굉장히 마을 폭탄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불바다 만들겠다. 그다음에 반동 괴뢰 기관들을 전부 다 폭파시키겠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미국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말 폭탄을 쏘고 있는데 네. 아마도 현재 미군 전력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 폭탄만 쏟아내지 실제 도발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게 4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럼 네네. 5월이 됩니다. 5월이 되면은 북한이 당대회를 하거든요. 예. 당대회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때도 폭탄 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벌써 현재 초긴장 상태에서 현재 경계본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면 굉장히 느슨해지고 한 3개월만 지나면 북한이 말폭탄만 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네. 라고 우리가 경계를 느슨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대개 한 7월 초가 될 것인데 네. 그때쯤에서 도발의 계기를 잡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도발할 방법은 아마 포를 쏘게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건 전면전밖에 안 되니까 전면전은 북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는 쏘지 않고 누군가 했는지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인기에다가 폭탄을 장치해서 청와대 경내에다 폭발을 시킨다든가 할 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현재 IS가 하는 테러범들이 하는 그 방법이죠. 네. 현재 국내에 있는 고정간첩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특파된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한영일 죽이듯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몸에다 폭탄을 감고 우리 지하철이든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폭탄을 터뜨리거나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는 정도의 그런 테러를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 달 태양절 또 5월 7차 당대 전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긴장이 좀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7월 정도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 이 같은 북한이 잇따른 위협이라든지 도발 가능성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민심하고 중국 지도부하고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중국 민심은 북한을 아주 망나니 이웃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전략적 그 가치가 있다.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그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그런 망나니가 하나 있어야 미국을 좀 괴롭히고 할 그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을 포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현재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민심을 완전히 도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도 자꾸 점점 그 북한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군사적 도발은 뭐 한 7월 초쯤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핵실험을 맞다가 5차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일이 지시를 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에 장착된 핵실험 하라가 지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은 그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행 시점은 5월 당대에 전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라면은 현재 뭐 중국의 입장은 요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요구했던 그 많은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많이 빼버렸거든요. 압력을 가해서 빼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마련됐는데 아마도 5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 구멍들이 다 메꿔져서 북한이 더 이상 생존이 힘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안이 또 다시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싸울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어떤 출구 전략들이 지금 예상되십니까? 네, 항상 대화 국면이 오게 되려면 극도의 긴장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장 최근에 8월 4일 날 북한이 목함지대 사건을 이제 벌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경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준지전 상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접견까지 가던 모습을 보이더니 북한이 오히려 꼬리를 내렸죠. 회담을 제의해서 우리가 회담을 3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회담을 해서 8월 25일 날 그 합의문이 이제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이 완화됐죠. 마찬가지로 이번도 말폭탄만 쏘는 게 아니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극도로 가야만 극도로까지 가야 됩니다. 뭐 실제로 테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도로 가고 이 피로감 자체가 남한이나 북한의 피로감 자체가 크게 이르러야 대화가 재개되는데, 대화를 또 남한과 북한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피차 서로 입에서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가서는 미국과 중국이 중재를 해서 남북한이 서로 이제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대화 국면 가기 전까지는 극도의 긴장이 있어야 된다. 아직은 긴장으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